지난 11월 12일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외쳤습니다. 오늘은 이날 광화문과 서울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김종 기자, 안현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날 되게 고생 좀 많이 하셨죠? 날씨는 좀 따뜻해서 괜찮았었는데, 네. 이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네, 그렇죠. 그날 어떠셨어요? 뭐 늦게까지 뭐 당연히 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터 선배도 저희보다 더 새벽까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날 택시가 없어갖고, 원래는 이제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커피숍에서 이따가 이제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그 일대 이 커피숍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 뭐 안전상의 뭐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커피 자체도 없다고 그래갖고 다 문 닫아갖고 걸어갖고 서대문역에 있는 무슨 그 햄버거집에서 있다가 그리고 저는 왔거든요. 네, 뭐 다 여기저기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100만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광화문 일대 상권이 그 어느 때보다 초호황기를 누렸다. 이런 게 바로 창조 경제지. 아니 제주도에 네. 그날 제주도 공항 주변에 주차장이 꽉 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 다 비행기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국에서 관광버스 거의 한 1000여 대가 왔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살려진 거야. 이게 뭐 100만 인파가 넘었다고 하지만 연합뉴스에서 그 지하철 통계 왔다 갔다 한 거니까 125만 명 정도까지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뭐 많게 보는 사람은 정말 2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 봐도 100만 이상이라는 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제주도만 해도 2,000명. 근데 이게 단순하게 숫자가 2,000명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주도에만 2,000명이 모인 건 엄청난 대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집회를 생각을 하면은 집회라는 거는 이 불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뭔가 내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치가 전국적으로 10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미 거기서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전체의 10%로 보면은 전 국민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저희가 게시물을 올리면 좋아요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회수와 좋아요 개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조회수에 비해 뭐 10% 수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누르는 것조차도.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나왔다는 건 그만큼 훨씬 더 큰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 요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드셨던 무슨 음식점들이 다 그걸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미 박근혜 퇴진, 하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성사실화됐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날 김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 한번 보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뛰어든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다른 디퍼런스를 가지고 나만의 시각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들과 그다음에 국민TV 조합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날만 해도 생방송을 하는 게 한 거의 10군데가 넘었었고. 그래서 제가 가진 무기를 갖고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나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과연 100만 시민이 광장에 모일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5%의 세력들, 일명 보수 세력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게 계기가 있는 게 제가 지난 11월 10일이죠. 원래 우리 더 아임피터에서 다뤘어야 될 내용인데 박효상 가브로트 전 대표가 2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했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돼서 여전히 계속 구속 중이에요. 그거 취재를 마치고 서울역에 내리는데 서울역 광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 같이 외칩시다. 빨리 군대 나와라! 빨리 탱크 나와! 빨리 총 들고 나와! 죽이자! 죽일 놈은 죽이자! 탱크로 죽이자! 총으로 죽이자! 군대가 나와서 죽이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 빨리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 나와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영상 중에 하나죠. 네, 이 녹화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뭐 유튜브에서도 몇만이 지금 보고 있는. 대박 쳤네요. 네,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욕이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라고 지칭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엄마 부대, 뭐 어버이 연합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이 어떤 내용이 있냐? 주어는 없지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뭐 죽여야 된다. 군인들 나와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탱크를 끌고 나와라. 대포로 쏴라. 결정적인 게 계엄령을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 뭐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내구조가 좀 이상한 것 중에 나오냐면은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보수 일부 이 구구 세력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쿠데타 이렇게 된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을 서슴지 그렇죠. 않고 하자고 이 주장은, 이거는 위법도 아니고 엄청난 불법,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100만 시민들이 마치 다 빨갱이인 양 이렇게 다 몰아가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솔직히 당시에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알고 더 놀랐습니다. 윤용이라는 전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 출신이더라고요. 이런 직함을, 교수 네, 혹시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시간 강사.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공개석상에서 정말 국민을 쏴 죽여야 된다는. 그래서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 내란죄와 선동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때 네. 그게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도 아니지. 사실 보면 그것보다 더 수위가 낮고, 그렇죠. 뭐 이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 내란죄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안 기자랑도 그때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다가 한번 우리 알아보자. 이 사람 한번 신상도 제대로 한번 털어보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는데 내란죄와 선동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적인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왜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통합진보당은 지금 해당이 돼갖고 정당 해산되고 지금 구속돼갖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내란죄와 선동죄는 정말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실제 가능성이 따져봤을 때 정말 지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실행이 됐을 때 내란죄와 선동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발언은 그냥 공개석상에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냥 어이없는 발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대부분 보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어떤 쿠데타 발언, 그거는 그 언론에 사설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우리가 이 언론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하야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통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언론에서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 벌써 이미 나왔었거든요. 참여정부 때 뭐 쿠데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대로 실었던 언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포인트를 왜 소위 얘기하는 보수 세력들, 이 사람들의 좀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냐면 100만이 나올 때 과연 이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첩보를 듣고 그래서 여의도 현장에 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아갔어요. 최소 100만이면 그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 모여야 되지 않았나? 일단은 최초의 영등포 경찰서에 좀 확인하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여의도 광장 어간에서 집회 신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없어요. 집회 신고 냈으면 거기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위 얘기해서 이거 물 먹었구나 이러고 막 혼자 이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멀리서 여의도 광장에 혼자 서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그 고성이 굉장히 작게
봤더니 국회 앞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그 국민은행 사거리에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한 300여 어르신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굉장히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뭐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뭐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 류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국민TV인데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많은 데서 되게 드물게 젊은 층으로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당연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다들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30의 지지율이 0%까지 떨어졌잖아요. 저는 언론을 안 믿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라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언론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막 그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제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데 저는 일부러라도 지금 이렇게 그런 걸 보지 않고 저는 이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즘에 종편이나 소위 이제 좌우를 안 가리고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학생인데 많이 안타깝고 제 목소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그 점이 정말 그러면 보통은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이렇게 뭐 집회나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런 정보는 어떻게 알고? 주변 이제 사람들이나 저희 이제 가족들, 친척들을 통해 얻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우리 청년이 보시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은 어떻게 전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론을 통해 선동되지 말고 좀 이제 많은 이런 이제 보수 단체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호해 나가면 이렇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 청년의 말이 좀 앞뒤가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나이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선동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또 언론도 보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이 정보를 얻고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김 기자 볼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좀 마음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과연 이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이 정도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소위 인터뷰라는 거는 응당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유일한 청년이란 이유로 궁금하고 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정작 답이 나온 게 그 수준에 너무 못 미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지금 돌아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가 이걸 인터뷰로 최종적으로 실었던 이유는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의 표본, 지금 이렇게 언론조차 귀닫고 있는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럼요. 저는 그 언론이 해야 될 목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발언만 해갖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어찌됐든 들어줘야 되죠.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하고는 정말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얘기인데 김 기자 말대로 이제 그 현장에 유일한 청년이었으니까 희소적인 가치가 있고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자기는 뭐 언론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사실은 뭔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왔으면 인터뷰가 훨씬 더 좋은 인터뷰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게 점이 있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용 그 전 고대 교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욕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리면서 이 사람이 확실한 메시지와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니까 확연하게 욕을 막 해요. 그런데 보기는 소위 얘기하는 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이 청년의 인터뷰는 보기는 많이 보는데
그 전의 반응에 비해서는 좀 약했습니다. 물론 공유도 많이 되긴 했지만 왜냐 보면서 측은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인터뷰에 대해서 너 정말 거지 같다, 너의 주장이 정말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상바본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민중총궐기 그 11월 12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이 보수 쪽이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우리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행동과 일들이 많고 또 그 논리에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자, 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날 우리 행사하면서 우리 쿠포터들도 네. 많이 이제 현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 기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날 저희가 쿠포터가 공동 취재를 한번 나갔는데요.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다양한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니까. 그렇죠. 이제 쿠포터 한 분이 시민 한 분씩을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제가 종합을 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행했던 게 이제 현장에 이제 쿠포터 분들이 나가 계시니까 현장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게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동참하셨나요? 저희가 총 9분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9분은 다 이제 뭐 카메라나 휴대폰을 들고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셨던 그쵸. 거네요. 민중총궐기 현장에 계셨고 이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분이 총 9분 계셨고. 그러니까 나가신 분은 더 많으셨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튼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내주신 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공익팀 조합원들 또 이 열성 조합원들이 많고 당연히 이제 참여를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깃발이라든지 그런 걸 봤거든요. 자, 이분들의 뭐 영상은 지금 이제 뭐 준비 중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죠. 그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취재했던 그런 얘기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했던 거는 현장에 그날 생중계를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해가지고 큰 무대, 뭐 시청광장하고 강원광장 쪽 무대는 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라도 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그 외에 약간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날 워낙 많은 단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노동자들 당연히 있었고 뭐 청년들, 청소년들 또 뭐 장애인 이런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중심은 아니고 주변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사진과 영상 그리고 뭐 정당들 나와서 하는 것도 담았고요. 이것저것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찍어서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실시간의 현장 스케치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날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라는 게 큰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그때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지하철 그 2호선 시청역, 1호선 시청역에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시청역에서 내려갔고 자꾸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내려가서 보니까는 9번, 10번 뒤쪽으로 나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뭐 그 앞에서 막 못 나가니까 막 서로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복궁역, 광화문역 이게 무정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지도부나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더라고요. 또 서울시도 좀 전 답답한 게 서울시에서 미리 뭐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뭐 SNS 박원순 시장이 SNS 잘한다면서 왜 그때는 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좀 눈여겨볼 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박 시장이 이번에 이재명 시장한테 이번 전국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현장에서 좀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은 박 시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근데 시민 속으로 아예 완전히 걸어 들어가서 335 모여있는 시민 사이에 완전히 그냥 털썩 주저앉고 같이 마치 연예인 한 명이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좌관 한 명이랑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발언하고 이야기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시장의 모습은 박 시장이 정말 탁월하구나. 그날 이재명 시장은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고, 물론 나중에 박 시장도 올라갔지만 연단에서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박 시장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로 시민 두세 명과 함께 걸으면서 행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날만큼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그날 화장실 지도를 구현한 모습에서는 그 화장실 지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 시장의 잘하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잘하는 건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력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화장실을 제가 이제 지도 만들고 있는데 34개 중에서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은 SNS상에서 그거 안 된다고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박 시장이 잘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념과 사상 뭐 그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위험하니까는 다른 역을 좀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증차를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결과는 있었지만은 이런 것도 좀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력을 좀 보였으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저는 그 전 시장들에 비해서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런 거대한 흐름만을 강조하는 시장들에 비해서는 역시 박 시장답게 깨알 같은 부분을 많이 신경 쓴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이 그래도 거기 나온 100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박 시장이 조금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다는 거를 좀 그렇죠. 보여주고 지금 싶었어요. 말씀하신 그때 화장실 지도 같은 것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AS가 부족했다. 우리가 끝까지 딱 가야 그렇죠.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막 어느 분이 그거 믿고 갔는데 화장실 문 잠겼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보내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쿠포도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했으면서 이제 그런 피드백도 이제 느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기자가 볼 때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나요?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한번 저희가 모일 수 있으면 모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디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계획할 때는 모여서 좀 구역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현장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좀 제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올리기에는 좀 여력도 좀 모자랐고. 이게 거의 그러니까 광화문 내자동 쪽 상황 틀리고 광화문 광양 틀리고 시청 광양 틀리고 그렇죠. 뒤에 세종문화회관 뒤쪽 틀리고 이게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제가 몇 군데 갔지만은 여기 상황 틀리고 다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예 이게 어디 한 군데 있어갖고 그걸 다 봤으려고 했는데 이거 집회를 끝나고 제가 이제 새벽에 설문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100만 시민이 모인 거.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는 한 100명 정도만 해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꽤 많이 했어요. 거의 한 7,000명 가까이 하고 이게 대박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도 1,000명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참석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몇 가지 느꼈던 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족 단위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그렇죠. 현장에서 엄청 많이 다녔죠.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가족, 친구랑 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친구, 개인 온 비율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집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제 조직, 어디 무슨 노조, 단체. 조직, 사회단체 이런 데서 오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런 면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말들 나왔잖아요. 너무 콘서트 같지 않냐, 좀 더 하야를 위해서 이제 막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들었죠. 이제 내자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시민 간의 일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버스 위에 올라갔어요. 그쵸.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좀 약간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지켜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죠. 내려와, 내려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태를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뭐 일부 좀 화가 나거나 좀 뭔가 분을 표출하고 싶었던 분들도 좀 이렇게 자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100만 시민이 정말 건국 이래 뭐 처음으로 이렇게 100만이 나와서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만약에 이런 폭력 집회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폭력이나 더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거 차치하고 만약에 그런 게 더 집중됐다면은 100만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퇴색한다고 봐요. 그렇죠.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로 온건하게 뭐 평화 집회나 그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질 수 있었던 근간에는 100만이라는 큰 숫자 아래 다 모인 거지. 여기서 예를 들어 누가 폭력을 행해서 경찰이 뭐 죽었거나 뭐 시민이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순간 폭력 집회로 매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0만이 모여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줬다. 이 자체로 우리는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저희 설문조사한 것처럼 그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59%, 한 60%가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기 때문에 된 건데 한 60% 정도가 그 일부 시민들의 그런 그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시면서 평화 집회가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를 모를 거 뭐냐면 이제 시민들의 성숙한 그렇죠. 의식.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경찰이 강경진압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굳이 강경진압만 안 하면은 항상 우리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 자꾸 그 폭력 시위를 만드는 이 유발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찰 스스로가 자꾸 이 시민들을 좀 악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 같아요. 그게 눈앞에 물대포가 보이고 막 체증 카메라가 막 나를 찍고 있는 거 하면은 사람들의 아드레날린이 이제 솟아올라서 같이 흥분하거든요. 그 순간 누가 경찰 방패가 밀고 나온다. 이걸 보는 순간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충돌이라는 게 한쪽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죠. 사실상 없거든요. 네. 이날 이제 행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설문조사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졌잖아요. 뭐 토크 콘서트도 있고 행진도 있었고 자유발언도 있는데 제일 좋았던 것들은 일단 기본 시민 행진과 시민 자유발언. 그러니까 시민들은 스스로 보니까 자기들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 때가 또 난장처럼 이제 곳곳에서 열렸는데 저도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콘서트를 해서 음악으로 즐길 사람 즐기고 어떤 토크 콘서트나 자유 발언, 시민의 어떤 스스로의 발언이 있으면 더 좋았고, 그러니까 이 뭐 보시면 취재하면서 알겠지만 그 시민들이 말 정말 잘해요. 그럼요. 그렇다고 100만 명이 동시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럼요. 그 촛불 100만 명이 들어올린 것만으로도 이거는 단일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당연히 보고요. 근데 다만 그날 경찰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충돌 자체를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건 좋은데 통행권을 제한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물론 법원에 의해서 뭐 청와대에서 1km 앞까지 800m. 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운동, 효자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거주민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곳곳에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그걸 확인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사는지 만약에 내가 청운동 살아가지고 동네 뭐 슈퍼 가려고 슬리퍼 신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경찰이 아까 전에 우리 여의도 일대 그런 집회는 허용해주면서 그런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민중 총궐기 11월 12일 날 집회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중에서 제가 그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했더니 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교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서 뭐 감동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 기자랑 우리 안 기자가 볼 때 그날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명장면을 좀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은 명장면은 파도 타기 하는 장면과 함성 지르는 장면이긴 한데 그거 외에 저는 그날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좀 젊은 친구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됐겠구나, 민주주의가 뭔지 배웠겠구나라는 점에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세대에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김종인 전.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좀 마음을 울리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소쿨하게 제 인터뷰를 거부하고 떠난 그 2명의 여성, 그 여성들이 광화문 북단에서 새벽 1시경이었는데 쓰레기를 줍고 있길래 이제 열심히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인터뷰 좀 하자고 했더니 정말 소쿨하게 쓰레기를 계속 줍으면서 별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레기를 주세요? 왜 오늘 좀 자발적으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요즘은 지금 쓰레기 복수 이런 거 어디서 나왔어요?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좀 근데 비단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두 분의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광화문에서 이제 거의 11시 50분, 그러니까 11시 좀 넘어서 끝났고, 옆에서 이제 뭐, 세종문화회가 옆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걸 봤는데, 제가 볼 때 평소 광화문 공연장보다 더 깨끗했어요. 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화원 분이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파란색 원래 공용 그걸 들고 가시는데 주술 게 없어져갖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가장 저도 그래서 인상 깊었던 그 말이, 물론 그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건 자기 위치에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뭐 직접 끌어내리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광장에 나온 사람으로서 쓰레기를 줍고 같이 함성을 보태고 이 머릿수를 채워주고 청년으로서 민주주의를 막 거대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걸 보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제 여태까지 과연 내가 막 거대한 흐름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하다 보면 역사는 진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년을 통해서. 제가 이번 지금 연속 3주로 계속해서 토요일 집회를 나갈 때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뭐냐, 매번 나갈 때마다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저뿐일까요? 거기 나온 참여하는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힘을 받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저 힘을 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100만이 모였다는 그러니까 숫자보다 방금 우리 김종 기자 얘기했듯이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정부와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시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식과 생각들은 점점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거는 뭐 어떤 투쟁, 그 다음에 뭐 차벽을 뛰어넘고 이런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의식의 변화가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했어요. 그렇죠. 언론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잠재력, 그리고 우리의 성숙도, 정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참 시민들은 이렇게 높은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는데 정말 질 낮은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들 고생하는구나. 얼마나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적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치를 떨릴 만큼의 어떤 이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아픔, 그리고
힘듦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안 뽑겠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좀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새누리당이 들었어요. 어떻게 또 변신을 할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변신에 속으면 안 되는데 좀 이제 그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좀 전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데 청와대에서 했죠. 퇴진 하야는 없다. 지금 우리 모든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퇴진과 하야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목표만을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시위가, 집회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이게 또 사실 이렇게 딱 100만이 모여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제일 예쁜 그렇죠. 모습이 될 텐데 또 저희 박 대통령께서 그런 데는 또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게 또 길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집회 시위가 굉장히 또 많이 이어지고 열릴 텐데 오히려 좀 강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 100만 모였을 때도 이게 너무 아쉬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평화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디고 굉장히 지리하고 지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든 걸 다 정당하게 만들어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안 할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야 안 하고 하야하는 순간 구속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기 때문에 하야 안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이제부터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움직임, 시민들을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이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저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이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다음 수순이 과연 이제 하야를 선택을 하지 않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좋은 리더가 현명한 리더가 나와서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절차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또 다른 이름의 뭐 이선우태라는 뭐 어떤 건 확신할 수 없지만 정치권의 이제 해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판단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미디어는 계속해서 이거를 올바르게 보도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지금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은 결국 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시민이라고 봐요. 시민이 뭐 200명, 300만 명 모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은 뭐냐면 시민들의 힘, 시민들이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권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속속들이 밝혀진 이 불법적인 행위, 범죄 행위를 더 주목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뭐 현장에 또 나갈 텐데 날씨가 더 추워질 수 있으니까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제대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쉼터에 올라가면 세종문화회관까지 불빛이 보인다. 그 너머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라고 소리치는지는 알 수 없다. 함성이 아련히 들릴 뿐이다. 관저 안에서는 유리가 두꺼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저 사람들이 밤마다 촛불을 들고 와서 나를 탄핵에 수고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촛불 시민들의 함성에 실려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랫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촛불 집회는 두려움이었고 MB에게는 질타였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11월 12일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4%는 11월 26일 집회에도 다시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50만 명 이상이 다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시국에 100만 시민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노무현 탄핵은 국민이 막았지만 박근혜 퇴진은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다시 100만 시민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한 사람만 청와대에서 나오면 됩니다. 더 아이엠피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